네, 안녕하세요. 투엔츠의 엔츠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가져왔습니다. 스털링. 네. 이 기업이 8월 한 6일 이쯤에 실적이 나왔는데 네. 제가 미루다가 이제 다 완료가 돼가지고 봤는데 보고 또 한 번 반했습니다. 또 좋나요? 예, 너무 좋은 기업. 약간 제2의 엠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오. 제 자식으로. 아직 엠페이지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제 자식으로. 자식으로. 네, 오늘 좀 딴지를 구시네요. 아닙니다. 시작부터. 예, 아무튼 왜 그렇게 좋았는지 네. 일단 요약을 해보면은 전 사업부 이제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이죠. 그리고 마진, 바텀라인 모두 훌륭했습니다. 네. 모두 좋았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까지 엄청 좋았어요. 오. 그리고 25년 뭐 코멘트로는 26년, 27년도 다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이제 곧 하락하는 게 이제 컨센서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금리 하락에 따라 얘는 애초에 일단 건설 이쪽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따라서 굉장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벌써 이제 금리 하락한다라고 하니까 프로젝트들은 좀 일찍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수주나 이런 게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라지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M&A 이슈인데 이건 아직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닌데 코멘트를 통해서 제가 조금 유출해 볼 수 있고 네. 이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찾기 힘들었는데 네. 그나마 좀 부정이라는 거는 어쨌든 얘는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건설 쪽은 뭐 나홀로 막 독야청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미국 경제 강하다라고 하지만 또 언제 침체가 부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가 부각되면은 뭐 건설 업종에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거 당연히 스털링은 스몰캡이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 네. 그 정도고 뭐 내용에 따른 부정적인 거는 저는 찾질 못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한. 기업 자체는 모두 다 긍정이었다. 그래서 일단 숫자를 먼저 보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 582밀리언 이게 좀 감이 안 오실까봐 얘가 지금 3.5빌리언 정도 합니다. 시가총액이요. 네,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YOY로 11.5%, QOQ로는 32%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1분기가 건설업종이 이제 그 계절성으로 다운된 분기라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OY 수치가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그런 거고요. 다른 업종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GPM 같은 경우에는 19.3%, YOY로는 1.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OPM 같은 경우에 12.4%. 건설업종 치고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꽤 높네요. 엄청 높아요. YOY 1%포인트 상승했고요. EPS 같은 경우도 31% 증가를 했습니다. 스몰캡 3.5빌리언이 EPS가 있다. 이걸로 이미 긍정이 아닌가. 저희가 봤던 3.5빌리언은 보통 우리가 본 3.5빌리언은 이런 기업이 없었죠. 맞아요. 보통 밸류에이션으로 3.5빌리언을 가는 기업인데 그쵸. 얘는 이제 숫자가 탄탄하다. 다음에 이제 백로그 2.1빌리언입니다. 백로그 같은 경우에 스털링이 이제 보통 12에서 36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기간을 잡는데 지금 갖고 있는 이 백로그는 16개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6개월 정도의 인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백로그 2.1빌리언이고 마진이 16%. 이 백로그의 마진도 다 이미 기록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백로그 말고 이제 컴바인드 백로그라고 백로그는 이제 완전 찐 확정된 거. 네. 찐 확정된 거라면 백로그는 이제 막 계약서 사인만 하면 되는 약간 그런 걸 보면 되고 이게 훨씬 더 정확한 수치라고 경영진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2.45빌리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캐시 같은 경우에 540밀리언. 오, 많이 있네요. 저번 분기에는 480이었는데 캐시가 또 늘었고 심지어 이번 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30밀리언 했거든요. 네. 자사주 매입을 30밀리언 했는데 캐시가 거의 80밀리언 늘어난 거는 뭐 돈을 잘 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보다 현금이 훨씬 많은 순현금 상태이고 CFO 같은 경우도 170밀리언 정도 나왔습니다. 숫자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24년 풀이어 가이던스죠. 지금 2분기까지 한 거고 네. 매출 같은 경우에 2.15에서 2.25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하단 100밀리언씩 다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M 같은 경우에 18.5에서 19%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이던스 다 상하단 상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인컴 175에서 180밀리언이고 이것도 100밀리언씩 다 상향을 시켰습니다. 100밀리언씩? 많이 했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10밀리언이겠죠? 왠지 10밀리언일 것 같아요. 100밀리언은 너무 큰 숫자여서. 네, 10밀리언씩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EPS 같은 경우에 5.6에서 5.75달러 그래서 상하단 모두 다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도 전부 상향을 시켰다. 다 오른 거밖에 없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3분기, 4분기 다 QOQ로 조금씩 증가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사업부별 실적을 보겠습니다.
사업부별 신적을 보면 이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마진을 갖고 있는 이 인프라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EV 공장, 네. 그리고 물류 창고 이렇게 짓는 업종이고 이거를 제가 한번 스털링 기업 분석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메타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비안의 EV 공장, 그 다음에 아마존 물류센터. 네, 아마존과 월마트의 물류센터를 얘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41.3밀리언,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YOY로는 7% 빠졌고 QOQ로는 3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망한 사업부 같은데 왜 YOY로 빠졌나요? 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OPM, GPM도 아니고 OPM이 21.4%. 높네요. 예, 마진이 굉장히 높은 사업부고 YOY로도 4.8%포인트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합하면은 오퍼레이팅 인컴, 이 레베뉴가 7%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코멘트를 보면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집중 중이다. 여기 이제 대규모도 있고 소규모도 있는데 이 소규모 시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규모 프로젝트, 특히 데이터 센터에 포커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매출 믹스 변동으로 인해서 탑라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 소규모 쪽을 조금 얘네들 줄였다. 인력이 돼 있으니까 네. 이 제한이 있으니까 소규모 쪽을 조금 포기하고 대규모 쪽에 투입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탑라인 성장은 YOY 7% 빠진 게 이런 믹스의 변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결론적으로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현재 이 수주 잔고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에 이번 분기에 QOQ로 100% 이상, 2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여기 합니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더 돈이 되는 사업이네요. 맞아요. 마진에서 더 유효한 사업이네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훨씬 확장된 거죠. 그래서 2분기에 지금 수주 금액은 148밀리언, 그리고 백로그는 868밀리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송. 사실 저는 이 사업부가 가장 기대됩니다. 네. 운송 사업부가 미쳤습니다, 실제로. 그럼 엄청 올랐네요. 예,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번 분기에도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근데 QOQ로 56%또 올랐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 232.8밀리언으로 지금 그 앞에 이 인프라랑 지금 또이또이예요. 그렇네요. 네, 10밀리언 사이예요. 그리고 YOY로는 5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사업부냐라고 하면 고속도로, 교량, 항만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인프라를 건설하는 기업인데, 지금 미국 가면은 도로랑 이런 거 다 뒤집어 엎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얘네가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인프라보다는 낮죠. OPM은 6.6%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은 57% 증가했습니다. 예, 거의 이제 탑라인 성장에 기인한 거죠. 그래서 코멘트를 보면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태다. 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마진 기회도 매우 매력적이다.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분기 1.5빌리언의 백로그가 있다. 지금 얘네 백로그가 2.45였잖아요. 네. 2.45 중에 1.5빌리언이 이 운송 쪽이에요. 인프라다. 인프라를 다 이제 백로그가 엄청 쌓이고 있다. 그래서 백로그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한 숫자에 비해서 훨씬 낙관적이다. 이게 사실 저는 이번 분기에 처음 이제 실적을 봤어요. 생각해봤던 네. 처음 생각해봤던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거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1.5빌리언의 백로그 그리고 232밀리언의 매출, 이게 사실 과소평가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여러 대규모 설계, 시공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를 수주했다라고 밝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이 초기 설계라는 게 굉장히 전체 프로젝트에서 미미한 부분이다. 그래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1.5빌리언이다. 이거는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들으면 확 이해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운송 부문 수주 같은 경우에는 88밀리언이고 여기서는 언어사인드라고 하는데 네. 언어사인드 어워즈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거의 사인만 하면 되는 이게 이제 309밀리언 정도. 이게 바로 이제 다음 분기에는 이렇게 들어올 수치인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업부인데 이건 건축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집 짓는 네, 거. 빌딩 짓고 그 집 짓고 이런 사업부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8밀리언이고 YOY로는 거의 플랫한 수치. 마진도 굉장히 생각보다 높아요. 마진도 12.7%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재미없습니다. 쏘쏘하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에서 엄청 강한 폭우가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 여기 이 사업부의 메인 무대가 텍사스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1분기에 사실 건축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뭐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네. 이게 허가가 받고 이제 지어지는 건데 지금 텍사스에서 거의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나 봐요. 1분기에 뭐 예정돼 있는 게 1분기에 한 번에 다 오케이가 돼가지고 1분기 수치가 엄청 높았던 거고 2분기는 약간의 기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제일 좋았던 게 이제 PPG.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인수한 사업부인데 네. 인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 그 기업 분석 영상을 보시면은 얘네가 어떻게 커왔는지 아실 텐데 다 인수로 커온 거거든요. 인수를 되게 잘한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고, 이번에 인수한 PPG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잘 수행되고 있고 YOY로는 8%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진 역시 강력한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코멘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현재 지금 미국 인프라 재건과 관련된 수년가의 기회를 앞두고 있다. 이거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인프라 법안 나와가지고 IIJA라고 하는데, 네, 인프라 법안 2년 전에 엄청 핫했던. 2년 전에 엄청 핫했다가 고금리랑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확 묻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엄청 큰 규모로 나왔는데 이게 26년까지거든요. 21년부터였을 거예요. 네. 21년부터 26년까지 대규모로 자금 집행이 되는데 인프라 건설에 여기에 엄청 핫했다가 이때 이제 금리가 갑자기 오르고 원자재 가격 폭발하면서 묻힌 건데 이게 이제 슬슬 원자재 가격 떨어졌고 많이 떨어졌죠. 중국 그 나락하면서 네.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지금 집행이 안 됐던 것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수년간의 기회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운송 부문의 숫자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리쇼어링, 그리고 자국 공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되든 사실 이 부분은 이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강력할 거고 뭐 온쇼어링 그리고 칩 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자리 잡고 있다. 26년, 27년. 네. 이거는 뭐 인텔 아니면 마이크론이겠죠. 운송 부분에서는 현재 이제 입찰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24년 그리고 25년 굉장히 강력한 성장 그리고 마진 확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이 인프라 부문의 M&A를 모색을 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 이번 분기에 $100에 이제 30밀리언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네. 이게 얘네가 이제 보통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주주 환원 때문에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있죠. 예. 얘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한 우리 기업의 저평가된 가치를 계산을 해놓고 이 가격 밑으로 오면 자동 매입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30밀리언이 이제 자동 매입이 된 거고 네. 얘네가 자사주를 해야지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네. 얘네 1순위 목표는 M&A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은 기회주의적 접근 방식이 이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 오면은 본인들이 생각한 주가 수준 오면 그냥 자동으로 산다. 자동으로 산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Q&A인데 Q&A가 많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뒤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뭐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말한 그 언어사인드 계약이 백록으로 전환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냐? 네. 이게 스털링이란 기업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답변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이 기업을 이제 팔로우업 한지 2분기째네요. 그렇죠. 네, 반년이면 사실 두 번 본 거니까. 뭐 저희한테는 얼마 안 되는 그쵸. 기간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 사업 계약 구조는 단계별로 되어 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밀리언짜리 계약이 나왔어요. 이 네. 프로젝트를 하는데 100밀리언인데 뭐 100밀리언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10밀리언 줬다가 30밀리언 줬다가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약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착수금 맞아요. 뭐 이런 개념이죠. 네, 저희 그 분양의 민족답게 그쵸. 저희한테는 너무 익숙한 분양이랑 똑같이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구간마다 다시 계약을 하거든요.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자재 가용성 등 시장 변화가 생기면은 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났으면 이 금액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통 부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인식이 백로그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 그리고 앞으로 6에서 12개월 사이에 이 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 단계별 계약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게 똑같이 600의 백로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근데 초기에 100이 있고 프로젝트 말에 있는 이 프로젝트가 백로그 중에 이게 500이 있는 거랑, 그리고 초기 프로젝트가 500 있는 거랑 이 두 개가 결코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파트도 계약금 뭐 10% 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세는 5%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뭐 5% 정도 처음에 초기 수주할 때 5%만 받고 나머지 95%는 서서히 인식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초기 100이고 프로젝트 말이 500이면은 이 500 밀리언의 프로젝트는 더 이상 받을 게 별로 없는 단계인 거예요. 받을 게 별로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 밀리언짜리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초기 단계라고 하면은 여기선 숫자는 5 밀리언만 집계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말기 단계에서는 여기 95 밀리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100 밀리언의 계약이 지금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남은 95 밀리언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이제 프로젝트 말 이 백로그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 600 중에 이 500이 다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지금 이 5 밀리언 5%만 받은 게 지금 100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향후에는 95 밀리언짜리 100개가 백로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전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요? 네. 이 지금 이 500과 위에 100이 숫자가 너무 달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이 숫자로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제가 이해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르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르다는데 뭐가 더 좋냐 했을 때 그건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어찌됐든 이게 총합 600이니까 맞아요. 네. 100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현재 기준에서 16개월 사이인 거고 그다음에 16개월에서 그 사이 뒤에는 뭐 N년이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500이 이렇게 나눠서 들어올 텐데 근데 초기에 만약에 0에서 16개월 사이에 500을 다 잡아버리고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떤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개월 받은 지 얼마 안 된 게 100이라면 네. 그럼 남은 15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1개월짜리가 이제 100이라면은 네. 그냥 개수라고 하시죠. 네. 네. 그러면은 이 100개짜리가 이제 100 중에 이제 5%를 계약금이라고 하고 95%가 서서히 인식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약금 받은 게 이제 100이라는 거고, 네. 그러면 남은 안 받은 95%가 나중에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네네. 네.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초기 프로젝트 이 5% 받은 것만 해서 500이라면은 네. 나머지 95%는 나중에 여기에 더 붙는다라는 얘기죠. 그쵸. 네. 이건 결론은 이게 훨씬 밑에 게 훨씬 큰 거네요. 밑에 게 훨씬 큰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스팟성으로 보면은 네. 지금 얘네가 집계하는 백로그에는 둘 다 600으로 집계된다라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자기들의 백로그는 밑에 방식이다. 지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얘네의 백로그는 지금 얼마 전에 그 2개 분기 전부터 확 늘어났기 때문에 네. 얘네 지금 2.45 빌리언의 백로그가 지금 밑에처럼 구성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2.45 빌리언이지만 이 2.45 빌리언의 대부분이 초기 수주기 때문에 네. 이 초기 수주 금액으로만 2.45 빌리언이고 나중에 이제 얘네가 점점 지나면은 10빌리언 혹은 뭐 20빌리언의 백로그가 더 붙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걸 따지면 초기에 5%라고 했을 때 이건 지금 20개가 있는 거고 이거 지금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00개가 있은 거니까 네. 사실 이 두 개가 같아 보여도 우리는 지금 요 방식대로 초기에 들어온 100개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들어올 게 훨씬 많아서 이 백로그 금액이 사실상 더 큰 금액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거의 뭐 5배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네. 지금 스파성으로 봤을 때는 같은 금액이지만 스파성으로 봤을 때 백로그가 그렇게 큰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백로그가 다 실현되는 장기로 봤을 때는 맞아요. 이 2.45 빌리언이 그냥 2.45가 아니다. 맞습니다. 예. 그냥 계약금만 받았을 때만 2.45 빌리언이라는 거. 계약금만 따지면. 예. 네네. 근데 이제 계약금만 따졌을 때 2.45 빌리언과 지금 프로젝트 거의 끝나가는 단계 2.45 가. 중간 그 중도금까지 받았을 때 2.45 빌리언은 같은 금액이라도 다르다. 시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 이게 훨씬 이해가 쉬웠어요. 아, 네. 이거 이 아파트로 백로그는 설명할 거. 계약금만 들어간 거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중도금 착수금 다 따지면 훨씬 큰 계약이다. 훨씬 큰 거다. 맞아요. 근데 예. 우리가 이거를 중도금 착수금 포함한 계약금이라고 보면은 작아 보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총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까지 계산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금액이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해됐어요. 얘네는 지금 완전 가지성에 들어온 것만 백록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앞서 말한 그 어디 있죠? 앞에 있어요. 더 앞에 있어요. 더 앞에 있나요? 네. 예. 이게 이제 초기 설계를 수주한 게 이거라는 거고 그래서 매우 미미한 부분이고 백로그에 반영되지 않은 수치들이 많다라고 얘기한 이 겁니다. 초기 설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약금으로 치환이 되게 계약금입니다. 중기 후기가 이제 뭐 착수금 맞습니다. 이제 뭐 그런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 기록된 거에 비해 훨씬 낙관적인 상황이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해는 역시 한국인. 예, 한국인 어렵습니다. 예, 청약으로 진작에 비유할 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운송 교통 부문에서 2분기 이후 수주 잔고에 이거보다 너네 더 좋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아 미쳤습니다. 저번 분기에도 엄청난 성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얘네가 지금 얘기한 게 지난 30일 동안 우리가 입찰하기로 승인한 작업이 6개월간 승인한 것보다 더 많았다. 아. 이게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얘네가 지금 입찰한 건이 그러니까 승인한 건이 네. 7월 한 달보다 적었다라는 거죠. 그 7월 한 달 더 많았다. 네, 7월 한 달에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때 지금 이제 경기 그 금리가 내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들이 대규모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도 YOY 막 50 몇 %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숫자는 더 크. 네, 훨씬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6개월 더 많았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시작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통 부문은 성장의 완벽한 예이다. 그래서 이 인프라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백로그 인식 이런 것도 봤을 때 우리의 성장 속도를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 지금 이 멘트도 저는 이 기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또 유의미했던 게 마진이 맞다면 우리는 사업을 매우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다. 마진이 맞다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기간 동안 이 교통 부문에서 해봤자 3에서 5%의 성장률을 얘기해왔다. 이거는 뭐냐면 얘네가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냥 고속도로 수주였거든요. 네. 그때는 마진이 4%에서 7%였어요. 아. 근데 이게 이 CEO가 봤을 때 여기에 힘을 줄 필요가 없는 사업부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점점 데이터 센터 그 인수하고 데이터 센터 사업부를 해보니까 마진이 15%에서 20%가 나오네. 우리 여기에 포커싱 줘. 하면서 성장을 확 가속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거를 이 상태일 때는 얘네 성장률 가이던스가 3에서 5%였다면은 우리가 힘을 안 줬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메이크 센스 하다라고 포함되는 마진이 있는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50%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개선되자마자 이 사업부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분기에 50% 이상 성장시켰다. 그러니까 우린 그동안 안 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진이 맞으면은 우리가 한다. 근데 이게 아까 이 인프라 부문에서 그 소규모 버렸잖아요. 네. 소규모가 지금 마진이 안 나오고 있어서 버리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뒤에 Q&A에도 나오는데 얘네 지금 소규모가 1분기에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가 이제 니네 소규모에 다시 언제 힘 줄 거야?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1분기에 이제 얘네가 다시 좀 반등을 할 건데 마진이 우리 그 회사 목표에 들어오면은 다시 포커싱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경영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되면 하겠다 이거죠. 돈 되면 바로 한다. 근데 분기에 뭐 거의 50% 이상 성장시킬 만큼 우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통 부문이 마진이 확장이 되니까 우리가 시장을 계속 활용할 거다. 계속해서 키워 올릴 거고 이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 인프라도 내년 1분기에 다시 돌아올 거다. 다시 가속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보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이거는 제가 서퍼님한테 그냥 못 참고 네. 보내드렸던 내용인데 네.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얘네가 사실 제일 빨라요. 건설사부터 예, 건설사니까 얘네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좀 대기업이래, 그 대형 지역에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매우 주요 데이터 센터 시장이었는데 거기에 전력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근데 주로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엄청 큰 데이터 센터 그냥 하나 덩그러니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주를 해봤자 한 20에서 40밀리언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건물 하나 짓는 거니까. 건물 하나밖에 안 지으니까. 네. 근데 데이터 센터 하면은 주요한 게 전력이랑 물이다. 근데 이게 뭐 전력이 사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데이터 센터가 점점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땅값이 싸네? 여기에 그냥 더 짓자. 그래서 더 큰 부지를 구입하고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캠퍼스를 건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센터 대신에 거의 3개에서 5개의 데이터 센터를 한 번에 건설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이 프로젝트의 규모도 커지고 결론적으로는 마진도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것보다 거의 5에서 10배 정도 더 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데이터 센터가 거대해지고 중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대화, 탈중앙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핵심 지역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퍼님 보내드린 게 멀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뭐 블룸에너지, 전력만 깔아야 되지 않냐. 연료전지 필요하다. 뭐 이게 다 지금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 있는 기업들이. 자, 그다음 두 번째, 데이터 센터가 그 부문 백로그, 그 이 인프라의 백로그의 약 40%를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향후에 매출 믹스가 그럼 어떻게 되냐?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뭐 내용 자체는 뭐 엄청난 건 없는데 네. 이걸 보면서 시장을 뒤흔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네. 이거에 좀 바로미터로 쓸 수 있다. 얘네의 실적은. 사실 이때 8월 초였는데 8월 초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데이터 센터 지금 성장 너무 가팔라서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둔화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는 건 혼란스러울 정도다. 데이터 센터 지금 엄청나게 좋다. 그래서 현재 매우 큰 기업들, 뭐 메타나 이런 애들이겠죠. 단연간의 용량을 확보할 방법만 생각을 하고 있지 용량 부족에 대해서만 우려하고 있다. 더 이상 이걸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하겠다.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죠. 수요 엄청 좋았는데 다만 이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서 지금 확 떨어진 거지. 사실 숫자 자체로만 보면은 전혀 둔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미터로 좀 쓸 수 있겠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제 주요한 반도체 그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그런 좀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지만 가이던스에서 아마 신제품 블랙웰인가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생산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지연된다 네, 만다 지연된다, 뭐 이런 만다. 얘기가 했었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얘네들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도 사실 그 안에 엔비디아 제품이 납품이 돼야 되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뭐 요즘 많은 대기업들이 자체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노력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거 뭐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죠. 맞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 뭐 비용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수요가 가장 타격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요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공급 부족한 거야. 일시적으로 이제 그거고 뭐 수요는 충분하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확실히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이 스털링의 실적 발표에서 볼 수 있고 서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금은 모두 엔비디아지만 그쵸, 이게 공급을 결국에는 다 이제 자체적으로 가는 수요가 이제 섞일 수 있으니까 뭐 그쵸.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현재는 뭐 98%가 엔비디아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적 Q&A. 발표였고요. 네. Q&A였고요. 뭐 좀 느낀 점을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이번 분기에 좀 CEO의 능력 그리고 이 기업의 색깔에 대해서 좀 많이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1년 정도는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어떤 색깔의 기업인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점점 더
바드리의 향을 맡고 있는 굉장히 좀 좋다. 또 한 번 반하게 된 그런 실적 발표였고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자사주 매입이나 M&A 같은 자본 배분을 굉장히 잘한다. 이걸 뭐 ROI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다.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유니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정반대가 유니티 같아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뭐 손실 보고 그래서 돈 없으니까 인력 줄이니까 성장 안 되고 마켓시어 뺏기고 이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시장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역량이 엄청 훌륭한 것 같다.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 이 인프라 사업을 아예 시작해버린 이 인프라를 2017년에 시작했거든요. CEO가 2017년에 들어오자마자 한 게 이 인프라 사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M&A 해가지고 가져오는 이런 좀 향후 시장의 미래를 좀 준비하는 그런 역량이 매우 뛰어난 것 같고 그리고 대응 능력도 좋은 게 소규모 망하니까 여기 좀 힘 줄여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확 늘려 이것도 사실 바드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럽 수요 없으니까 야 라인 폐쇄해 그리고 미국 올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CEO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훌륭한 CEO구나. 그래서 지켜볼만 하고 계속해서 들고 갈 기업이 확실하다. 그리고 3분기에 운송 쪽 숫자가 어떻게 나올까? 매우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중기적으로까지는 제가 봤을 땐 큰 문제 없이 계속 가져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최소 5년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뭔가 한 뭐 5년 한 8년 뒤, 10년 뒤에는 새로운 어떤 카탈리스트가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진짜 큰 부담이 없을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건설이라는 게 사실 재미없는 게 밸류에이션 확장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사실 이게 퀘스천 마크니까요. 맞아요. 돈을 잘 벌어도 건설업종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지. 근데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도 확장되면서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트리거가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면서 돈도 같이 확장되는 그 두 가지가 확장되는 국면인 건데 뭐 나중에는 그 데이터 센터가 지금은 엄청 붐이지만 지을 거 다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 밸류에이션이 다시 이제 일반 건설 업종의 밸류에이션으로 확장이 되면은 뭐 주가 측면에서 모르겠죠. 돈은 잘 벌어도. 근데 이 기간이 그래도 꽤 길 겁니다. 5년은 걸리든 최소 5년. 왜냐하면 여기에 인프라 법안까지 껴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다 맞물려서 성장주처럼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스를. 근데 이제 그 성장주로 가려는 스탠스를 유발시켜주는 게 뭐 정책 수혜가 끝나고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잡을 거냐. 말씀하신 대로 건설주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CEO가 능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걸 뭔가를 가져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건데 그것까지 걱정하기에는 시간이 꽤 많다. 맞습니다. 지금 그냥 둘 다 확장되는 너무 좋은 측면에 있고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충분히 그냥 계속 들고 갈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이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고 중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실제로 지금 제가 투자한 지 4에서 5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한 6%인가 그래요. 지금 들어오셔도 나랑 비슷하다. 나랑 친구다. 지금 들어오셔도 이제 저와 좀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의리 빼면 시체거든요. 데니머 계속 들고 있죠. 계속 팔로우업 해주시고 있고 저 유니티 팔아도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시면 뭐 돈 벌지 못 벌 확률이 높지만 나도 잃는 거지. 저희도 뭐 주식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소식은 꾸준히 들으실 수 있다. 뭐 세일즈맨이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만큼 이제 좋은 기업 찾으셔서 엔치님 이렇게 흥분하신 거고. 맞아요. 이런 기업이 흔치 않아요. 저희가 왜냐면 탈락시키는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업 많이 보는데 소개해드리는 건 맨날 같은 거잖아요.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많이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봐도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게 찾기가 힘들지만 이번에는 오랜만에 저희가 정말 좋은 기업을 찾은 것 같고 이 기업을 앞으로 계속 같이 팔로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영상 준비하는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